사무직 플러스 전문까지 했는데 급여가 160만 원인가요? 입금된 금액이? 퇴직 서약서 이런 것도 있나요? 제가 사실 첫 번째 공고사직 받았을 때는 화만 났거든요. 두 번째 때는 제가 혼자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. 내 스스로 살 길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과감하게 사업에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. 오, 이거를 162만 원짜리 보다가 이게 숫자가 지금 단위가 좀 많이 늘어났네.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2번이나 잘렸지만 보란듯이 단기간에 연봉 5배를 넘게 벌고 계신 판PD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농산물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판PD 이경근 대표라고 합니다. 원래부터 온라인 사업을 막 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잘리고 나서 상처를 약간 도끼를 에너지로 해가지고 된 거여서 시작할 때는 너무 겁이 많았죠. 11년 차. 와, 직장인 11년 차를 하신 거죠. 이거 한번 사진 설명해 주시겠어요? 현장 근무하셨어요?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약간 건설 시설 쪽 회사였어요. 조경일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기획이다 뭐 사무직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면은 신입아 나와서 좀 시멘트 좀 말아라, 저 돌 좀 같이 적재하고 좀 쌓아라 막 이러면은 막 컴퓨터 하다가도 막 가서 난생처럼 시멘트도 말고 막 이런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어린이 행사 이런 체험 운영하는 회사를 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사무직이라고 하긴 했는데 행사가 바쁜 날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니까 가서 좀 페인트질 좀 같이 해줘 이러면은 컴퓨터 접고 바로 뛰어가서 해야 됐었거든요. 의자에 지금 페인트 칠도 하시고 속된 말로 짬밥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시키는 것 잡무는 또 다 했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구나, 이게 딱 느껴집니다. 사무직 플러스 전문까지 했는데 급여가 160만 원인가요? 입금된 금액이? 퇴직 서약서 이런 것도 있나요? 근데 보기만 해도 좀 서글퍼지는데 이때가 9년 차? 9년이라고 하면 회사에 물들었을 때인데 저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회사원이죠. 정말 당황하셨겠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 9년 다니고 두 번째 회사 2년으로 갔는데 회사가 힘들어졌나 봐요. 제가 저렇게 처음으로 권고사직 당했을 때도 회사를 가야지, 무슨 사업이야, 말도 안 되지. 그리고 또 오히려 저 때는 짬밥이 조금 생겼으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더 좋은 회사 가자,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해서 3개월 만에 이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직을 한 팀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합류한 팀이 또 공교롭게 약간 신사업 관련 팀이었거든요. 갑자기 제가 근무하던 팀을 축소하고 이제 없앤다고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,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첫 번째 권고사직 받았을 때는 화만 났거든요. 두 번째 때는 제가 혼자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. 충성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는데 이럴 수가 있나? 이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. 취업이 안 돼도 그렇지만 다니다가 이렇게 해고를 당한 것도 그 충격은 사실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 스스로 살 길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과감하게 사업에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. 저도 사실 막 스마트 스토어가 막 뭐 잘 되더라, 쿠팡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는 되게 평소에도 많이 들었거든요. 리스크가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 중에서도 농산물 판매를 농촌에서 잘했나요? 아니요, 파주가 대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뭐 깡시골은 아니거든요. 뭐 농사 일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 이 농산물이 이게 쉽지 않은데, 왜냐면 이 물건 고를 때 뭐 이게 수박 잘 익은 거, 뭐 참외 잘 익은 거, 뭐 자두 잘 익은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. 왜 농산물을 택하게 되셨죠? 그런 부분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농산물을 골랐던 이유는 퇴사하면서 받은 돈이나 이런 걸로 뭐 몇 달 정도는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막 되게 유튜브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일반적인 공산품은 속된 말로 고인물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막 설명해 주시는 뭐 유튜버 분이나 강사분들도 회사만 다니던 제가 따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막 기획을 잘하고 사진을 새로 찍어서 새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사실 농산물은 누구나 알잖아요. 딸기가 어떤 맛이고 맛있는지, 그리고 항상 소비를 하는 식품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아이템을 보고 농산물 정도는 나도 사진 찍고 뭐 이거 맛있어요 하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. 오히려 그러니까 공산품이 진입장벽이 많고 많은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셀러들이 좀 덜하고 리스크도 좀 적은 농산품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. 이거를 162만 원짜리 보다가 이게 숫자가 지금 단위가 좀 많이 늘어났네.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뛰어오셨습니다. 연봉이 정말 5배
훨씬 이상이네요. 일반 회원분들도 좀 가능한가요? 충분히 가능하죠. 왜냐면 뭐 농협 지인이 있거나 아는 농부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회사원이었거든요. 농협에 지인도 없답니다, 여러분. 네, 없습니다. 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?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접하는 정보만으로 막연하니까 농부님 농장도 막 경상도까지 직접 찾아가고 아, 진짜요? 네네. 송파에 가락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큰 도매시장이 있는데 있죠. 그 도매시장도 직접 찾아가고 이러면서 막 농부님이나 도매인 상인분들 막 섭외하려고 막 했었어요. 도매상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분하고 이렇게 좀 위탁 판매를 연결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셨다고 합니다.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네. 이렇게 시간과 돈만 쓰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조금 과감하게 온라인으로 뭐 B2B 업체나 농부님이나 도메인을 소싱을 하더라도 전화나 메일로 DM 같은 걸로 이제 연락을 해서 소싱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인터넷으로. 네, 안 그래도 그 부분들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. 일조맘님께서 수산물 파시는 분은 뭐 통영에 직접 찾아가서 해보려다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농부 찾아가고 도매사 찾아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. 효율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누구나 네이버, 카카오톡 이 어플 두 개는 다 휴대폰에 깔려 있으시잖아요. 바로 그 두 개의 어플만 사용하셔도 지방의 농가나 아니면 도매시장 안 가도 상품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농산물을 우리한테 택배 거래로 공급을 해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톡인데요. 아, 여기가 지금 카카오, 예, 카카오톡. 우리가 채팅창 메뉴 보면 오른쪽 위쪽에 오픈 채팅 메뉴가 있어요. 아, 네, 오픈 채팅. 네. 오픈 채팅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 평소에 뭐 여러 가지 오픈 톡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 검색할 필요 없이 농산물 이라고만 검색해도요. 이거는 한 일주일 전에 검색한 거긴 한데 핫딜 알림방 그리고 농산물 공급 2번 방 그리고 농산물 국산과일 수입과일 위탁 문의 이러면서 벌써 수억 많네. 벌써 이게 방이 지금 1,500명인데 1,483명 찼네요. 여기 도매상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네이버 한번 볼까요?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요. 카카오톡은 그냥 농산물로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위탁 공급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주시면 키워드를 농산물만 치지 말고 농산물 위탁 공급까지 하면 조금 더 원하는 정보를 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공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여기서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한철 장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판매를 하셨던 건데 맞아요.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과일하고 판매 팁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성과가 잘 나오기 시작한 상품이 귤이었습니다. 저 귤 엄청 좋아하는데 귤도 겨울만 생각을 하시잖아요. 보통 귤이라고 하면. 근데 이게 봄귤이 있어요. 봄에 나는 귤이 있습니다. 봄귤 이제 제가 그거를 봄에 그 시즌에 맞게 판매를 하니까 겨울에는 막 엄청 또 귤 파는 사람이 많지만 봄귤은 그만큼 농산물도 좀 귀하고 네, 판매자도 좀 맞습니다. 적을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. 맞습니다. 저기 아까 사랑행복 나눔님이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때 출하가 되는 건가요? 이게 봄귤 같은 경우에는 네네. 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시기에만 팔 수가 있어요.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. 어쨌든 봄에 나오는 귤, 봄귤을 파셨는데 그게 재미를 좀 보셨나요? 그 봄귤로 처음으로 제가 1,000만 원대 매출을 달성을 했었거든요. 그때부터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에요. 이 수확 초기에 이제 판매를 하니까 제가 첫 상품으로 사과는 완전 이제 망했었는데 이때는 사과도 3,000만 원 넘게 제가 판매를 했거든요. 시즌 초기에는 검색량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찾는 거잖아요. 한 달 검색 수가 98,260회예요. 자, 그런데 똑같이 비교해서도 12월 달에는 13,600. 그래서 바로 9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이거를 내가 어느 타이밍에 파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이제 거의 시즌 초기에 판매를 하시겠네요. 그쵸. 지금은 모든 농산물, 과일뿐만이 아니라 채소, 수산물 어떤 거든 간에 제철 초기에 이제 판매합니다. 절대 끝물에 안 들어가요. 끝물 안 들어가고 저기 어떤 분 참외 얘기하셨는데 참외는 그럼 몇 월달일까요? 이거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아, 네. 송 사무장님도 한번 맞춰보시죠. 언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저께 집에 갔더니 참외가 있더라고요. 아, 벌써 참외가 난다. 달더라고요. 뭐 3월? 4월? 2월에 해야 됩니다. 2월에 안 그래도 안 익었겠지 했는데 참외 맛있더라고요. 네. 참외는 여름에 파는 게 아니라 2월에 팔아야 돈을 번대요. 아, 이거는 판매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좀 재미를 봤다. 그런 게 있을까요? 제가 재미를 봤어서 네. 항상 이제 추천하는 상품이 복숭아 중에 신비
신비복숭아라고, 그러니까 이름부터 신비인데 큰 건가요? 작습니다. 천도복숭아인데 천도복숭아 막 속이 노란색이잖아요. 네. 근데 신비복숭아는 천도복숭아인데 속이 하얀 복숭아입니다. 그게 대박인 이유는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. 아 진짜요? 농산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들을 맛봤지만 제가 가족한테도 꼭 먹으라고 사다 주는 과일이 신비복숭아거든요. 그래요? 근데 그것도 수확을 1년에 2주밖에 안 합니다. 딱 2주밖에 안 해요. 그래서 그것도 잘 팔려면 신비복숭아를 수확할 때 파는 게 아니라 천도복숭아로 먼저 판매를 하다가 네. 특별히 2주 동안만 이 신비복숭아 판매를 한다라고 이어서 팔아야 그래야 잘 팔립니다. 일단은 천도복숭아로 모객을 해놓고 그쵸. 야 신비복숭아 받아라 이거네요 그냥. 맞아요. 그때 왕창 팔 수 있겠네요. 1년에 2주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귀한 가리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마케팅 전략이 있네요. 노하우가 있어요. 항상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전략이 딱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연봉 5배 이상을 벌게 되셨습니다. 아까 어떤 분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? 라고도 좀 물어봤는데 품질 관리는 어쨌든 위탁 판매니까 안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품질 관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생산자이건 위탁 판매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. 너무 죄송하다.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보내는데 이번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하고 보상을 드리면 막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임감 있게 해주네. 그럼 다시 사볼까?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질 관리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어쨌든 과일이고 생물이니까 이게 언제든지 또 상할 수도 있고 배송 과정에서 파손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에 따라서 대처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 소비자 클레임을 최소화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. 질문을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? 도매로 받아서 저희가 손님께 보내는 건가요? 그게 아니라 저희가 송장만 주면 거기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주문 들어오면 주문 정보를 이제 뭐 연락처, 성함, 주소를 농부님이나 도매상한테 보내면 택배 발송을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. 네,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만 여기 지금 판매자가 받는 거고 배송부터 지금 포장까지도 다 공급자가 해주시니까 이거는 뭐 그냥 빨대 머리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. 네. 판매는 혹시 네이버 스토어에서 하시나요? 저는 판매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딱 우리나라 양대 산맥 2개 채널에서 합니다. 지금은 돈을 벌었지만 이렇게 또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까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 후발 투자가 좀 시작해도 되는지. 이거는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감히 좀 말씀드리면 농산물 시장은 오히려 저희 같은 1인 사업자나 이런 개인 사업자들한테 항상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선 제품 맛을 직접 보고 판매하시는 건가요? 라고 또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맛은 봐야 되고요. 제가 맛을 보는데 일단 그 맛도 그냥 무작정 다 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또 스토어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럼 저는 그분들 계정이나 그분들 스토어 가서 리뷰가 어떤지를 좀 봅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리뷰가 좋은 분들 먼저 연락하고 도매상은 저희 같은 사업자한테만 팔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리뷰를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도매상은 사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똑같은 상품이면 기왕이면 단가 저렴한 걸 먼저 먹어보고 먹었을 때 신선하고 괜찮네. 이 정도 합격하시면 단가가 좀 저렴한 거를 도매상에서는 소싱을 하고 품질이나 리뷰는 좀 농부님 소싱할 때 그렇게 리뷰 확인해서 하는 편입니다. 자, 그래서 월급쟁이 삶에서 이렇게 사업가의 삶을 살면서 자본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어떠세요? 일단 다른 것보다 가족이랑 어디 여행을 가든 물건을 살 때 그래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걸 살 때는 이제 가격 안 보고 메뉴 고르고 여행 갈 때도 가격 안 보고 메뉴 고르고 그것도 좋죠. 네. 다 좀 여유를 누리려고 하는 편이죠. 네. 직장인도 부업으로 시작해도 될까요? 라고 또 테라님께서 계속 물어보셨네요. 네, 직장인도 당연히 부업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특이 케이스로 2번이나 잘리고 나서 이제 도끼를 품고 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퇴사하고 하라는 말 부업으로도 충분히 절대, 가능하고요. 힐링 고전 필사님께서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되시나요? 이렇게 자본금을 물어보시네요. 네. 초기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탁 판매는 재고를 사두는 게 아니라 재고를 사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거는 위탁 판매만 해주는 거예요, 판매만. 저쪽에 공급자가 지금 창고나 이런 거는
다 되고 있어서 자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예. 그래서 고객이 5명이 주문했다. 네. 그럼 저는 그 5개 주문할 금액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주문할 네. 금액만. 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50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. 50만 원으로 시작했답니다. 50만 원으로. 네, 네. 하루에 시간 투자 얼마 정도 하면 되는지도 물어보시네요. 이렇게 뭐 노하우를 정리해서 알려주고 이런 정보가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 했을 때 12시간씩 했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제대로 노하우 적용한다 그러면 첫 3달 정도는 그래도 한 4-5시간은 하셔야 되는데 그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네. 한번 노하우가 생기고 손에 익을 때까지는 4-5시간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. 시작하자마자 하루 한두 시간 무슨 자동화로 한다는 절대 아니고요. 한 3달 정도는 그 정도 걸리는데 사실 그렇게 한 계절, 한 시즌 좀 제대로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그 지인 대표님도 하루에 2시간 하는데 월 매출 3천 찍으시거든요. 지금 만삭의 임산부신데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. 만삭의 임산부가 부업으로 2시간에서 지금 3천씩 팔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좀 자본을 많이 버니까 그래도 삶 좀 괜찮아지신 거죠? 네. 훨씬 나아졌죠. 무엇보다 일단은 지금 결혼을 하셨네요. 그죠? 예, 결혼을 하셨습니다. 네, 제가 11월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3달 3달, 3개월. 신혼이시네요.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. 네. 신부님 만날 때 그 매출표 보여드린 건가요? 나 이만큼 버는 사람이야, 이렇게? 그랬으면은 더 잘 만났을 수도, 잘 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 2번 잘리고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갔을 때 여자친구였어요. 진짜요? 그래도 회사에서 정말 잘렸을 때, 무직이었을 때 옆에 곁에서 지켜주신 분이네요. 네, 네. 밑바닥일 때 진짜 사람의 그런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자신감도 없을 때 아니야 오빠는 잘할 거야 오빠는 오빠 고집이 있어서 믿고 응원을 해줘서 이제 매출표가 나오는 게 프로포즈 링을 하면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어쨌든 지금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좋은 호텔도 다닐 정도 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완전히 지금 큰 성공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세요.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지금까지는 제가 매출 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월 4천만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이제 월 4천만 원씩 네, 나오시는 거죠. 네.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억대 1,000만 이상 막 성과 내신 분들도 제가 수십 명 양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일단 저 스스로도 돈을 좀 더 여유롭게 벌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벌고 싶거든요. 더 잘하고 싶어서 월 억대까지 성장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몇십 명의 이런 잘하시는 분들을 양성을 했지만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조금 더 좀 파워가 세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게 몇백 명 단위 될 때까지 좀 양성을 좀 잘해서 커뮤니티화를 하면 좀 농부님을 저 혼자 소싱할 때는 단가 협상이 조금 어렵거든요. 그렇게 엄청 싸게 주진 않으시는데 좀 여러 명이 있으면 그런 게 훨씬 나으니까 협동조합처럼 네, 그러니까 네. 이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처럼 어쨌든 셀러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파워 힘이 세지니까 위탁을 더 좋은 조건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직장인 부업도 부업으로 하고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너무 괜찮지 않나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하루 3시간 일하고 연 3억 달성한 성공우씨 오늘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행크에서 준비했습니다. 집에서 월 300번은 농산물 위탁 판매반. 농산물 판매반. 여러분들 이게 항상 처음에 하면 가장 또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본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아까 임산부분도 3천만 원 이렇게 만들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1,000만 원 넘게 판매하는 셀러들을 지금 또 50명 이상 만드셨어요. 숫자도 가장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50명 이상 이렇게 만드셨고 일단 처음에는 한 시즌은 한 3시간 이상씩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또 농산물로도 직장인도 아니면 집에서 충분히 부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본인 이 강의에 대해서. 네. 일단 오늘도 가장 중요한 팁은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. 뭐 상품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협상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. 그런 디테일적인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부분 알려주는 게 많아요. 유튜브는.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이제 못 그리시는데 상품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소싱하고 어떻게 판매하는지까지 제가 다 그냥 완전 정복하실 수 있게 디테일하게 다 다뤄놨습니다.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수익 마련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시도해보면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매출이 만약에 그러면 막 1,000 나오고 만약에 3,000 나왔다
났다 그러면 마진율을 대략 몇 프로 네네. 보면 되는지를 또 질문해 주셨네요. 맞아요. 마진율이 중요하죠. 네네. 마진 같은 경우에는 네. 사실 판매하는 옵션에 내가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에서 20%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생물, 그러니까 과일이 좀 많이 남는다고 제가 알고 네, 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여러분들 마진율을 일단 내가 책정가를 하겠지만 15에서 20% 정도 보시고 매출 대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목도 매출로 하지 않고 집에서 월 300번은 월 300 순수익 말씀하시는 거죠. 그쵸. 300 매출이면 너무 그건 쉽기 때문에. 네, 300 매출은 너무 쉽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0, 2000 나온다고 하면 마진율을 딱 계산해서 그 정도 수익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행크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강의나 어떤 또 성공하신 분들을 찾을 때 되게 좀 심혈을 기울여요. 왜냐면 한 분이 진심으로 자기가 생으로 성공했으면 다른 분들을 또 충분히 성공시킬 수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행크에서 정말 성공 사업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농산물로도 좋은 부업으로 또 수익 거두시는 분들이 나오길 또 기대해 봅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제가 이제 3년 전에 회사를 관두게 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했죠. 저도 행크TV에서 보던 이 사무장님을 제가 직접 뵙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노하우를 알려드리게 되는 것 자체가 나도 선한 연예인으로 베풀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구나 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농산물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분야를 하시든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농산물 위탁 판매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림 받기 하시면 3만원 할인 쿠폰 해드리고 얼리버드를 이용하시면 가장 또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기간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회사에서 짧지만 농산물로 성공한 사업가로 또 거듭난 판피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